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부분 행성의 운동, 자, 2부에 대한 보충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쭉 풀어 나갈 거고요. 역시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태양과 지구에 대한 금성의 상대적인 위치 A에서 D를 공전궤도에 나타낸 것이다. 어느 날 새벽 우리나라에서 금성을 관측하였더니 최대 이각에 위치하였다. 금성의 공전 주기는 0.6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여기 A, B, C, D 이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A의 이름은 지구에서 태양이랑 그 다음에 내 행성이랑 바라보는 방향이 같으니까 A랑 C의 이름은 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합 중에서도 가까운 합 C가 바로 내합, 멀리 있는 A가 바로 외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을 우리가 이제 남쪽으로 잡으면은 이쪽이 동, 이쪽이 서가 돼서 B당 D가 이제 최대 이각이라고 불렀었는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최대 이각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 있다 해서 동방 최대 이각, 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살펴보니까 새벽에 관측했더니 최대 이각에 위치를 했대요. 그쵸? 자, 새벽에 최대 이각에 위치했다는 거는 새벽에 관측이 되니까 일단 태양보다는 빠르게 떠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태양보다 빠르게 뜨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면서 지구가 여기를 중심으로 반시계로 자전을 하다 보니까 D가 그러니까 태양보다 이제 서쪽에 있는 애들이 먼저 남중을 하죠. 먼저 남중하니까 먼저 뜬다. 그래서 최대이각에 위치했다고 하면 여기 D, 바로 서방 최대이각 위치가 되겠죠. 자, 요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업번부터 보시면 이날 금성의 위상은 하얀 딸 모양이다. 자, 하얀 딸 모양인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림을 좀 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쳐서 한 요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 직각으로 돼 있고 여기 자 그렇다고 하면 태양빛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빛을 받을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찰을 한다 그러면은 관찰하는 방향 수직이니까 어떻습니까? 하얀 달 모양이 나오나요?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얀 달 모양이 나오고 있죠? 자, 오른쪽 반이 밝게 나오는 하얀 달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고요. 보이는 거 보니까 오른쪽 반이 밝게 잘 보이네요. 관측 방향 자체가요. 요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요 선 있죠? 요거 자체가 이제 관측 방향이랑 똑같고 요게 이제 태양빛 나오는 방향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반달 모양으로 보이게 된다. 사실 그래서요. 그 최대각이 있을 때는 사실 그 반달 모양으로 잘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을 살펴보시면은, 자, 니은번 보면 다음날 금성의 시직경은 이날보다 작아진다. 자, 여기서 이제 시직경이라는 단어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네. 자, 시직경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시직경, 시라는 게 볼 시자, 직경은 지름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시직경이라는 뜻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의 크기예요. 자, 눈으로 볼 때 과연 금성이 더 크게 보일 것이냐, 더 작게 보일 것이냐, 이건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서 있을 때 어떤 물체가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있고 멀리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두 물체의 크기가 사실상 똑같다고 해보죠. 이렇게 하면 거의 똑같겠네요. 자, 이거를 볼 때 우리가 당연히 더 크게 보이는 거는 지금 보라색으로 칠하고 있는 바로 이 물체가 되겠고 하늘색으로 칠하고 있는 건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건 자체로 바로 이제 똑같은 물체여도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크기가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금성에 서방 최대 이각에 있는 금성 같은 경우에도 다음날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왜? 우리 지구보다 어쨌든 공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앞질러 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구랑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외합으로 가게 되겠죠? 멀어지다 보면 시직경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마지막 디귿번. 1.5년 후 금성은 새벽에 최대 이각의 위치에서 관측된다. 즉 1.5년 후에
똑같이 관측이 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1.5년 후에도 서방 최대 이각에 위치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서방 최대 이각, 아이고 이거 다 쓰면 오래 걸리니까 기호로 바꿉시다. D에서 다시 D까지 가는데 얼마? 1.5년이 걸리느냐. 자, 요거랑 관련된 개념 우리 배운 적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회합주기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배웠었는데 한마디로 회합주기가 1.5년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합주기 구해보죠. S분의 1은 안쪽에 있는 거 금성이죠? 0.6분의 1 빼기 우리 지구의 공전주기 1년 이렇게 바꿔주면은 0.6으로 하면은 1 빼기 0.6 해서 0.6분의 0.4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S는 4분의 6, 즉 2분의 3, 즉 1.5년이 됩니다. 자, 어때요? 공전 회합주기 1.5년 맞죠? 그래서 D급번도 맞게 되면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뭐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시직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더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그림은 일정 기간 동안 관측한 화성의 시직경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방금 전에서 살펴봤던 시직경 변화가 다시 나오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번부터 보겠습니다. 화성의 공전주기는 25개월이다. 자, 공전주기가 25개월이냐라는 거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여기서 시직경 변화라고 하면 지금 시직경이 가장 클 때가 지금 두 군데가 있죠? 네. 잠시만요. 펜이 잠깐 안 나와서. 네, 다시 나오네요. 자, 어쨌든 보면은 여기랑 지금 2008년 1월경, 그 다음에 2010년 2월경 이렇게 해서 두 번의 그 가장 시직경이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시직경이 크다는 거는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쨌든 화성이니까 화성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시기가 언젠지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자, 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는 바로 네, 죄송합니다. 바로 계속 할게요. 자,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를 우리가 이제 충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충이고 그 다음에 거리가 가장 멀 때가 약한 여기쯤이었네요. 그쵸? 여기가 이제 거리가 가장 멀다고 하면은 거리가 가장 멀면은 바로 합이죠. 네. 시직경이 가장 작을 때가 이제 거리가 가장 멀 때니까요. 저 때가 이제 합, 그 다음에 반대쪽 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합이랑 충은 우리가 이렇게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공전주기는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25개월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시직경이 가장 가까울 때를 기점으로 해서 요 기간이 딱 25개월인데 그쵸? 네. 2년 1개월 걸리니까 25개월 걸리거든요. 자, 근데 25개월이 지난 다음에 뭐였습니까?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가 반복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에서 충으로 반복이기 때문에 여기서 25개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회합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리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관측 자료만 가지고서 그 공전주기를 알아낸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보는 이전이 시직경 변화나 또는 남중시간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고 그럼 어떤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리온 자리가 있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리온 자리 대충 적경이 한 6시쯤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어떤 행성을 오늘 여기에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됐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것으로. 자, 여기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찍은 행성 보이시죠? 자, 요 행성을 내가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막 약 한 10개월 뒤쯤에 10개월 자, 10개월 뒤쯤에 똑같이 여기
바로 오리온 자리에 있는 것처럼 관측이 됐다라고 하면은 바로 얘 공전 주기가 10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공전 주기는 사실상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억번호는 틀리고요. 니은번 2008년 1월에 화성의 적경은 증가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2008년 1월입니다. 요때 이후로 어때요? 시직경이 점점 작아지면서 합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시직경이 점점 작아지면서 합으로 온다. 자, 그러면 적경이 증가를 하느냐, 감소를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그 바깥쪽에 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1월 달에는 태양이 자, 태양이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었어요. 아, 화성이. 네. 화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 위치에 있죠. 자, 여러분들 충 근처에서 역행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자, 충 위치에서 역행을 하는데 역행을 한다는 거는 행성이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거에 반대로 순행 같은 경우에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경우였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순행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역행이라고 불렀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 적경을 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적경을 잴 때 적경은 어떻게 잰다고 했습니까? 자, 적경 자체는 여러분들 반시계 방향으로 잰다. 즉 반시계라고 하면은 서에서 동으로 잰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이거랑 같은 방향인 게 지금 순행이죠. 그쵸? 그래서 사실 행성 같은 경우에는 순행을 하면은 적경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역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적경이 감소를 하겠죠? 네, 그래서 적경이 실제로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행성이든 외행성이든 역행을 하는 시기에는 적경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경은 증가한다. 요거 자체는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살펴보시면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는 2008년 1월이 2010년 1월보다 가깝다. 자, 거리 보면은 2010년 1월하고 2008년 1월하고 시직경을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좀 지우고 비교를 합시다. 자, 2008년 1월에 시직경은 요만큼이었는데, 그죠? 2010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시직경이 이만큼이죠? 자, 시직경이 지금 누가 더 큽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 1월의 경우가 시직경이 더 크죠? 시직경이 크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더 가깝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보기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회합 주기 그리고 요거 각 위치에 따라서 순행 역행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물어본 문항이었죠. 자, 네, 됐고요. 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행성의 이각을 지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관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행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이각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각은 어쨌든 태양이랑 지구랑 바라볼 때 차이였죠. 자, 그럼 먼저 태양부터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직선을 그려서 지구를 표현을 해줍시다. 네. 자, 여기에 지구가 있고 자, 근데 지금 이각 자체를 보니까 이각이 어때요? 50도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쵸? 네. 이각 자체가 50도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각이 만약에 180도라고 해보죠. 이각이 180도라고 하면 내가 여기 서서 태양을 바라보면 행성은 반대쪽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쵸? 이래야지 이각이 이렇게 해서 180도 차이 나니까. 근데 50도도 안 되는 적은 숫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이 행성이 무슨 행성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 행성 자체가 내 행성밖에 안 된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다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최대 이각이 48도밖에 안 되는 금성이죠. 그래서 내 행성 그 중에서도 금성의 공전궤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성의 공전궤도 그려보죠. 자꾸 이게 위쪽만 좀 작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또 그려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래서 금성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여기 보니까 A에서
그리고 B에서 이렇게 두 지점이 있는데 A는 여러분들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A 자체는 이각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서 서쪽, 그러니까 서방 최대 이각이 있을 때가 A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직각이고 요 지점 자체가 A가 됩니다. 아이고 소문자네요. A 바로 서방 최대 이각이죠. A는 서방 최대 이각 지점이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A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가면서 여기까지 왔었다가 다시 최대 이각까지는 아니어도 여기 어딘가쯤에 이렇게 B가 위치를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외행성이다. 바로 틀렸네요. 틀린 보기.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 살펴보시면은 공전 주기는 약 290일이다.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 내가 이각이 0도에서 다시 0도까지 580일쯤이 걸렸어요. 자, 이렇다고 하면은 580일이 바로 여러분들 회합 주기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공전 주기는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본 거냐? 580 나누기 2 해보세요, 한번. 2, 4, 2, 9, 18, 291.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291은. 자, 그러면 291일 때, 자, 어쨌든 291일 때 다시 이각이 0도가 되긴 합니다만, 이때가 공전주기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 처음 출발할 때 여기였어요. 그쵸? 그랬다가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각이 되는 거, 여기입니다. 바로 내합 위치에서 외합 위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91이지 공전주기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전주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로. 아무튼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A시기의 태양보다 늦게 진다. 자, A시기 서방 최대 이각이죠. 관측 가능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시간은 새벽, 볼 수 있는 하늘은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죠. 해서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태양보다 먼저 떠서 관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늦게 뜬다? 틀립니다. 늦게 진다. 네, 지는 것도 빨리 지고 뜨는 것도 빨리 뜨고 남중도 빨리 하고 그쵸? 요거 세 개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시직경은 A시기가 B시기보다 크다. 자, 또다시 시직경이 나왔네요. 자, 지구에서 거리 보니까 A시기는 요만큼, B시기는 어때요? 훨씬 더 거리가 멀죠? A가 더 작으니까 A가 시직경 더 크겠네요. 그쵸? 시직경 크니까 A시가 B시기보다 크다? 맞는 보기 해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어우 죄송합니다. 기침 자꾸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보기 보시면 B시기에 역행한다. 자, 여러분들 내행성의 역행은 어쨌든 무조건 내합 근처에서 역행이 일어난다고 했죠? 근데 지금 B지점은 내합이 아니고 역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요 이각의 변화를 보고서 어때요? A랑 B의 지점, 위치를 찾고 각 부분의 특징적인 위치관계 이름들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까지는 13번. 자, 앞에 문제까지는 이제 내행성의 내행성, 외행성의 위치 관계니, 순행, 역행이니, 각종 증거들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살펴봤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케플러 법칙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케플러 법칙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시면, 그림은 어느 수성의 위치를 공전궤도상의 올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일단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어쨌든 3법칙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케플러의 두 가지 법칙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케플러 1법칙부터 보죠. 자, 케플러 1법칙의 이름은 타원궤도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자, 타원궤도 법칙은 뭐냐? 그 이름 그대로 궤도가 무슨 모양이다? 타원 모양이라는 법칙이죠. 그래서 궤도 모양에 관한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타원 궤도를 그려보면은 일단 기준선을 두 개를 잡아줘야 되겠죠? 자, 기준선 좀 깔끔하게 그려봅시다. 오랜만에. 자, 이렇게 해서 기준선 두 개 수직인 기준선을 잡아주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타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타원을 2개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서 타원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자, 먼저 타원은 여기 중심이 아니라 중심보다 더 중요한 게 2개의 초점이 위치를 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초점이라고 부르는데 2개 초점 중에 1개 초점에 바로 태양이 위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렇게. 네. 초점 2개 중에 하나에 태양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 그리고 가장 먼 지점 2개가 나타나게 되는데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지점이 보니까 여기에요. 그렇죠? 여기의 이름을 우리가 근일점이라고 부르고 가장 먼 지점은 여기더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원일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었네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긴 반지름, 그 다음에 짧은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또는 장반경, 단반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긴 반지름은 바로 여기를 우리가 긴 반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반지름. 어쨌든 여기 타원의 중심에서부터 한쪽 끝까지의 거리가 이제 반지름인데 가장 긴 게 긴 반지름, 그 다음에 짧은 반지름은 여기였죠. 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알았어야 됐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 이 2번째 법칙 살펴보면은, 자, 케플러 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면적 속도 일정 법칙. 그래서 요거는 바로 공전 속도에 관한 얘기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일단 면적 속도라는 게 뭐냐? 면적의 시간에 따른 변화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속도 자체가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죠. 네,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 여기서는 시간에 따른 면적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면적 속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면적 변화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하다는 법칙이었죠. 그래서 타원 그림 그려놓고 살펴보면 여기에 태양이 있다고 하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려놓은 요렇게 그리는 면적들이 2개가 어떻더라? 서로 똑같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같은 기간이라고 하면 같은 기간 동안 그려놓은 S1이나 S2나 둘 다 똑같다라는 법칙이죠.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 여기 근일점, 여기가 근일점이었죠. 자, 근일점 근처에서는 굉장히 공전이 빠르고 원일점 근처에서는 공전이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였습니까? 바로 요 공전 속도에 관한 법칙이었으니까 바로 근일점 근처일수록 뭐가 빠르다? 공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법칙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자, 요 2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법 먼저 보시죠. 수성의 공전궤도는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다. 자, 요게 타원궤도인지 원궤도인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에서 각각의 끝까지의 거리가 0.31AU, 0.47AU로 어때요? 값이 다른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자, 값이 다르다는 것도 어떻습니까? 태양이 어쨌든 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태양에서 어느 쪽으로 가든 끝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더라는 거죠. 특히 여기에 또 근일점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대놓고 타원궤도 기억법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공전 속도는 7월 4일보다 5월 20일에 빠르다. 자, 5월 20일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네요. 7월 4일은 여기죠. 자, 7월 4일은 말은 안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원일점인 거 다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왜? 근일점이니까. 자, 근일점하고 원일점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죠. 네, 그래서 한쪽이 근일점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원일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을 지나는 선으로 해서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5월 20일이 보세요. 자, 여기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건데 15일에서 20일은 이만큼이나 가요. 근데 6월 29일에서 7월 4일은 요만큼밖에 못 가죠. 자, 이것만 봐도 공전 속도가 당연히 근일점 부근인 5월 20일이 빠르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보기. 자, 또는 케플러 2법칙에 의거해서 당연히 근일점이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역시 어쨌든 간에 맞는 보기가 됩니다. 마지막 디귿번 보시면 수성 공전궤도의 긴 반지름은 0.47AU이다. 자, 긴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에 써져 있는 값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근일점하고 태양하고 원일점하고 이어놓은 이렇게 보라색 선 있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똑같이 보라색 선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요게 보라색 선인데
자, 요거의 절반이 긴 반지름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요 두 값을 더해 놓고 이 두 값 더한 다음에 나머지 절반이 긴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긴 반지름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 형태가 정말로 중요한 게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긴 반지름 구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해보면은 0.47AU 더하기 0.31AU 8 0.78AU가 긴 지름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요게 0.78AU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긴 반지름 구할 수 있겠죠? 반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2, 0, 2, 3은 6, 29, 18 해서 긴 반지름은 얼마다? 0.39AU라는 답이 바로 나오죠. 근데 긴 반지름 0.47AU라고 하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번은 틀리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케플러 1법칙과 2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형태였는데요. 자, 요거는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1번 기억번하고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쉬운 문항이었습니다만 디귿번 같은 경우가 쉬우면서도 자주 물어보는 형태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1월 9일 지구에 근접했던 소행성 아포피스에 대한 설명과 궤도자료이다. 아포피스는 한국 시간으로 1월 9일 오후 8시 43분 지구로부터 약 14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하였다. 아포피스는 지구의 공전궤도보다 더 납작한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하여고 있다. 그러면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근일점은 0.75AU, 원일점은 1.1AU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자, 기억번 공전하는 동안 지구 공전 궤도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자, 지구 공전 궤도 여기에서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태양하고 지구하고의 거리 자체가 평균 거리가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가 1AU죠. 그게 바로 AU의 정의였어요. 정의. A는 여러분들 천문 단위라는 거로서 영어로 하면 astronomical unit이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어쨌든 간에 천문 단위 요거는 뭐를 기준으로 했느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로 놓고 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하고 지구는 1이죠. 자, 근데 여기 근위점 보세요. 자, 근위점이 어때요? 1AU보다 값이 작죠. 그렇다는 거는 뭐예요? 태양에서 지구보다 더 가까이 위치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특히나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근일점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보다는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공전하는 동안 안쪽으로 들어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공전궤도 장반경은 1AU보다 크다. 자, 장반경 바로 긴 반지름이었죠. 앞에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아포피스 공전궤도가 여기 태양이 있으면 자, 태양에서 근일점, 여기가 근일점, 반대편은 원위점인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0.75AU,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는 1.10AU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은 여기 바로 긴 반지름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두 개 합쳐봅니다. 0.75 더하기 1.10 더해주면 5, 8, 1.85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요 거리 자체가 1.85AU가 된다. 요거를 반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나누기 해주면은 0.945 나옵니다. 그쵸? 네. 다시 해보면 1.8 빼기 5 남았을 때 이거 2군요. 2, 2, 4, 1로 참, 네. 계산을 되게 못하네요. 다시 해봅시다.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자, 9, 2, 18 해서 5 남는데 2, 2, 4, 10, 2, 5, 10. 네, 그쵸? 0.925AU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절반은 0.925AU다. 여기도 0.925AU. 네, 여기로 표시해서. 자, 이렇게 되니까 긴 반지름 자체가 0.925AU가 되니까 1AU보다 크다는 보기는 틀린 보기죠. 그래서 니은번은 바로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살펴보시면 공전궤도 20률은 지구보다 크다. 자, 여러분들 20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바로 지구의 공전궤도보다 더 납작한 타원궤도를 따라 공전하고 있다는 거. 자, 어쨌든 여러분들 20률이란 개념이 뭐였습니까? 뭐 공식 같은 거는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납작한 정도를 우리가 20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자, 그럼 20률이 아예 없으면 원입니다. 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얘는 20률 빵이에요. 그러면 점점 타원이 심해질수록 20률이 커지겠죠. 그쵸? 근데 지금 그럼 어때요? 원에서 훨씬 납작해지는 형태를 띠게 되겠죠? 점점 이렇게. 네. 납작해지니까 납작한 형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률이 더 크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20률 지구보다 크다. 맞는 보기 해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시면 그림은 두 천체의 공전 궤도를 표는 태양으로부터 두 천체 궤도의 근일점과 원일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근일점 거리 A는 1.37, B는 0.33, 원일점 거리 A는 1.67, B는 4.11 나왔네요. 옳은 것만 골라보라고 하네요. 자, 기억번부터 보시면 A의 공전궤도 장반경은 1.67AU이다. 자, 앞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근일점 거리가 A 같은 경우에는 근일점 거리가 1.37AU, 원일점은 1.67이니까 두 개 더해주면은 7은 7이 14, 10, 그 다음에 3.04AU라고 하는 긴 지름 나오죠? 이걸 반으로 나누면 긴 반지름 나옵니다. 2, 1은 2, 2, 5, 10, 2, 4 해서 1.52 답은 1.52AU가 바로 긴 반지름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1.67AU 바로 틀린 거 바로 알 수 있네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앞에 문제 반드시 보세요. 앞에서 지금 두 번씩이나 똑같이 아주 친절하게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B의 공전 속도는 근일점보다 원일점에서 빠르다. 자, B의 공전 속도 보세요. 근일점은 여기일 테고 원일점은 여기일 텐데 당연히 아까 케플러 2법칙에 의거해서 근일점이 원일점보다 훨씬 빠르겠죠. 그러니까 원일점에서 빠르다. 보기 틀린 보기입니다. 그쵸? 자, 그럼 디귿번은 다 자연스럽게 이게 맞게 되는데, 자, B의 공전 주기가 A보다 길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공전 주기를 구할 때가 됐습니다. 공전 주기를 알아보는 법칙, 바로 케플러 3법칙이죠. 자, 케플러 3법칙의 이름은 조화의 법칙입니다. 네. 조화 법칙 해서 요거는 공전 주기랑 그 다음에 긴 반지름 사이의 관계죠. 식 알아보면은 P의 제곱은 A의 세제곱. P가 뭐였습니까? 공전 주기. A는 긴 반지름 또는 장반경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단위는 맞춰야 됩니다. 공전주기 무조건 연, 긴 반지름은 무조건 AU 단위로만 맞춰야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긴 반지름 구해보니까 1.52AU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얼마일까요? 더해봅니다. 0.33에 4.11 더하면 4.44 반 나누면 2.22 나오겠죠. 자, 그럼 어때요? 긴 반지름이 지금 A가 B보다 크죠? 아니, B가 A보다. 자, A보다 B가 큰데, 긴 반지름이 보세요. 여기가 긴 반지름이 크게 되면은 공전주기도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크게 되겠죠. 왜? 서로 세제곱, 제곱이긴 합니다만 둘이 비례관계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쵸? 그래서 둘이 서로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긴 반지름이 더 크다고 하면 공전주기가 더 깁니다. 그래서 B가 더 긴 반지름 크니까 공전주기도 B가 A보다 더 길게 되겠죠. 그래서 지급번은 맞는 보기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케플러 3법칙에 대해서 나왔죠 방금. 자, 케플러 3법칙은 단위가 정말로 중요해요. 단위를 연하고 AU 요 단위로 똑같이 맞춰야만 지금 제가 써놓은 P제곱은 A세제곱 이라는 정확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단위라고 하면은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똑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엔 서로 비례관계죠. 그래서 사실상 태양에서 가까이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주기가 더 짧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공전주기가 둘이 똑같다. 그러면 어때요? 긴 반지름도 둘이 서로 똑같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칙이 바로 케플러 3법칙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소행성 A와 지구의 근일점과 원일점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거 골라보라고 하네요. 기억번, 공전주기는 지구보다 짧다. 자, 여러분들 공전주기를 비교하려면 앞에서 살펴봤지만 케플러 몇 법칙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3법칙 이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3법칙. 자, 그러면 3법칙 바로 이용을 해봅시다. 자, 공전주기를 구하려면 일단 3법칙이 요 공식이었죠. 근데 일단 우리가 긴반지름을 알아야만 공전주기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긴반지름 구해봅니다. 긴반지름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근일점거리, 원일점거리 두 개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근일점거리랑 원일점거리 더해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4, 8, 1.84AU 그리고 반으로 나눠주면은 0.92AU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긴반지름인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공전주기가 어쨌든 긴반지름 자체가 지구보다 짧죠? 지구는 1AU입니다. 요거 해보시면 아시지만 그냥 외웠어도 되고 여기 값이 써 있으니까 역시 구해보면 1AU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1보다 어쨌든 공전궤도 긴반지름이 짧으면 공전주기 자체도 지구보다 짧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만 살펴보시면 공전궤도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다. 자, 화성이 어디고 목성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구 근처죠? 긴반지름 자체가. 심지어 지구보다 짧아요. 그 화성과 목성 사이에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니은번 틀린 보기. 그러면 금성 근처인가요?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금성은 0.72AU입니다. 72. 0.72AU로서 그것도 역시 안 되고요. 어쨌든 아닙니다. 니은번 틀린 보기. 디귿번 공전궤도 이심률은 지구보다 크다. 자, 이심률이 지구보다 크냐 작으냐 보려면은 얼마나 납작한가를 보면 되는데, 자 보세요. 요렇게 놓고 봤을 때 태양이 있으면 지금 그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근일점 거리가 0.98AU, 그죠? 원일점 거리가 1.02AU입니다. 사실상 눈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죠? 근데 지금 소행성 A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때요? 여기는 0.74, 여기는 1.10AU로서 무려 약 0.4에서 0.5 가까이도 차이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0.4 정도. 네, 그래서 0.4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자, 바로 근일점 거리, 원일점 거리가 크다는 사이가 크다는 거는 여기 바로 태양이 중심 근처에 있지는 않다는 거죠. 중심에서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중심에서 훨씬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더 눌려 있다. 그래서 납작한 형태로 이심률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보기 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뭐 앞에서 했던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이고 문제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이제 수능 문제인데, 요 수능 문제가 얼마나 고난이도였냐 하면은 당시 정답률이 15%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항이었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소행성 A와 B의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어느 날 소행성 A는 근일점에 B는 원일점에 위치하였다. 소행성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바로 뭐였지? 네, 긴 반지름, 즉 장반경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A는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긴 반지름 몇 AU? 총 지름이 8AU니까 긴 반지름 4AU죠? 요만큼입니다. 그쵸? B는 어떨까요? 1, 2, 역시 1, 2, 3, 4, 5, 6, 7, 8. 똑같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4AU가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소행성 A나 소행성 B나 긴 반지름이 똑같아요. 그쵸? 자, 긴 반지름이 같다는 얘기는 공전주기도 똑같다는 얘기죠. 네. 자, 공전주기는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이심률은 다르죠. 네, 둘의 이심률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태양하고의 거리가 좀 많이 다르죠. 자, 지금 근일점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근일점이 지금 여기입니다. A가 지금 근일점에 위치했다고 하니까 B 같은 경우에는 근일점이 여기죠. 자, 태양하고 거리 비교해보면 A는 이만큼, B는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근일점의 거리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B 같은 경우가 같은 근일점에 있을 때면은 B
소행성이 훨씬 더 빨리 공전을 하겠죠. 네,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김반지름이 4A로 같아요. 지금. 자, 기억번 보시면 이날부터 2년 동안 공전한 궤도는 A가 B보다 크다. 자, 공전한 각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2년 동안 그러면 얼만큼이나 공전을 하느냐.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일단 공전 주기를 먼저 구해볼게요. 어쨌든 김반지름 똑같으니까 4의 세제곱이 P의 제곱이죠. 4 곱하기 4 곱하기 4, 4, 4, 16 곱하기 4는 64입니다. 그래서 공전주기 자체는 8년이 되는데 그쵸? 자, 그럼 8년이면 아직 반도 못 돌았을 시점이네요. 자,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8년 동안 얼만큼? 각도를 한 요만큼 돌았다고 해볼까요? 한 요만큼 정도. 네. 요만큼 돌고 B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쯤 돌았겠네요. 그쵸? 자, 해서 사실상 각도를 비교해 보면은 A가 B보다 훨씬 큽니다. 자,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냥 대충 감으로 잡아서 아, 더 크겠지가 아니고 네. 정확히 어쨌든 우리가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자,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일점, B는 원일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 보세요. 자, 어쨌든 태양하고 거리가 A 같은 경우 현재 요만큼, B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시해 보면은 요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죠. 자, 그러니까 태양하고 거리가 B가 훨씬 멀리 있어요, 현재. 자, 머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면적을 많이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훨씬 공전 속도가 빠릅니다. 여기가 공전 속도가 빨라요, A 쪽이. 네. 자, A 쪽이 공전 속도가 빠르고 B 쪽은 어쨌든 공전 속도가 느릴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 비교를 해보면 각도가 A가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A 보기는 맞는 보기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설명을 마치 궤도 하나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두 소행성의 궤도 자체는 다른 겁니다, 지금. 어쨌든 거리가 뭐에다 가까운 거다라는 걸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공전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의 비교는 가능합니다만 만약에 A가 원일점에 있다고 해서 B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이거를 비교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네,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하면 당연히 B가 더 빨리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게 요 문제에서 가장 많이 헷갈렸던 게 이제 바로 나올 이제 니은번이 문제가 되는데요. 보세요. 자, 태양과 소행성을 잇는 선분이 1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A가 B보다 크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틀린 게 바로 니은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케플러 2법칙을 그냥 적용을 시켜버려서 그래요. 케플러 2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죠. 바로 같은 시간 동안 면적이 같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소행성 A나 소행성 B나 어쨌든 같은 시간, 즉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만큼의 면적을 돌았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심지어 둘이 공전 주기도 똑같아요. 8년으로. 공전궤도 김반지름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을 같은 공전궤도로 착각을 하고선 1년 동안의 궤도가 면적이 똑같다 해서 니은번 냉큼 맞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여기서 바로 틀려요. 여기서 니은번 바로 틀리다. 둘이 궤도 똑같으니까 면적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니은번 틀렸다라고 표시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 문항 틀려버리게 됩니다. 사실 니은번 맞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들 케플러 2법칙에서 큰 맹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지금 케플러 2법칙에 예를 들었을 때 하나의 행성의 공전 궤도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렇죠? 요 면적이랑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은 행성의 공전궤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해야 될 건 같은 행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소행성 A랑 B는 공전궤도 자체가 다르죠. 공전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그려지는 면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A랑 B 중에서 20률을 서로 비교해보면은 B가 훨씬 20률이 크죠? 네.
A보다 B가 이심률이 훨씬 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똑같이 8년 동안 한 바퀴를 돌긴 할 건데 A는 대부분 태양하고 거리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돌고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먼 곳에서 돌고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A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요만큼까지도 돌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자, 요 정도 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B 같은 경우엔, 자, 한번 요거 면적을 그대로 한번 8분을 해볼까요? 자, 어쨌든 공전지가 8AU니까, 자, 8등분을 시켜보면은 요만큼 반이 4년이죠. 그쵸? 4년을 그대로 4등분 시켜보면 대충 쳐서 한 요 정도쯤 되겠네요. 그래서 1년 동안 공전의 면적 이만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소행성 B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B 같은 경우에도 역시 4년 동안 요만큼일 텐데 이걸 4등분을 해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B는 이만큼을 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면적이랑 지금 요 파란색으로 칠한 면적이랑 검은색으로 칠한 면적이랑 둘이 같은가요? 그렇죠. 면적 자체가 같지를 않아요. 면적이 누가 더 큽니까? 지금 A의 경우가 훨씬 면적이 크게 그려지죠. 당연히 20률이 작으면은 같은 공전궤도 반지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같은 공전궤도 반지름이면 면적이 더 크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원에 가까워지면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똑같은 공전궤도 반지름이 있다고 하면 이게 20률 0일 때입니다. 20률 커지면 긴 반지름 안 변하니까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점점 면적이 작아지죠. 그쵸? 중심은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20률이 B가 더 크기 때문에 면적은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기간은. 심지어 같은 기간으로 하면은 1년으로 하든 8년으로 하든 뭐 언제로 하든 무조건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는 거는 맞는 보기가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크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지금 면적 그려보면 면적이 확실히 A 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공적에도 긴 바지는 똑같고 죽이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궤도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왜 20률은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니은번이 정말 낚시를 정말 크게 한 문항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 그동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니은번 이해를 하고 났더니 디귿 뽑으세요. A랑 B랑 충돌을 하냐 안 하냐요. 케플러 법칙을 여러분들 하도 3법칙을 정량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충돌을 하냐 안 하냐가 아주 문제가 되는데 자 보세요. 어쨌든 행성들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다는 게 여기 지금 화살표로 잘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럼 A랑 B랑 한번 공전하는 거 볼게요. 자 어쨌든 공전 주기가 8년이니까 4년이면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4년 뒤면 요만큼을 가죠. 요만큼 가서 A가 여기 위치합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역시 4년 돌면은 반만 가니까 이만큼 가서 그리점으로 오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4년 또 한번 가볼까요? A 또 4년 가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가서 이렇게 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4년 하면 짙은 파란색으로 그려보죠. B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갑니다. 자, 비교해보세요. 지금 만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요거 비교해보면 서로 아예 반대쪽에서 돌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예 반대쪽으로 돌고 있으니까 절대로 만날 일이 없고 만날 일이 없다는 것은 충돌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디귿법 맞는 보기 해서 답은 5번이 됐는데 다 맞네요. 그쵸? 자, 요 문항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항이어서 수능 때도 실제로 정답률 20% 미만이 나왔고 실제로는 이제 이거를 대부분 맞춘 사람들은 찍어서 맞춘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문항이었다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다고 해서 이거 아씨 나 케플러 법칙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케플러 법칙을 해석을 할 때 여러 개의 궤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각각을 좀 따로따로 잘 기억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해성 AB와 목성의 공전 궤도를 펴는 공전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 골라보래요. 자, A랑 B랑 목성이랑 지금 비교해보니까 공전 주기가 A가 가장 길죠. 그리고 그림만 봐도 긴 반지름이 일단 A가 제일 크게 생겼네요. 그쵸? 그리고 B가 긴 반지름 가장 작고 목성이 그 다음입니다. 그쵸? 그림만 보셔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긴 반지름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기호 한번 보십시오.
궤도 장반경은 해성 A가 목성보다 짧다. 당연히 틀리죠. 자, 어쨌든 정확히 좀 더 하기 위해서 긴 반지를 한번 나타내 보죠. 근위점에서 원위점까지 해성 A는 이만큼입니다. 이거의 절반 정도 한 요쯤 되겠네요. 요게 긴 반지름. 목성은 어떨까요? 목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위점, 원위점 표시가 잘 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절반 정도니까 한 여기쯤 되겠네요. 그쵸? 네, 아이고. 네, 정확히 지금 거의 원에 가까워서 사실상 요 거리가 거의 뭐 긴반지름이라고 해도 손색은 없겠네요. 자, 어쨌든 보면 공전주기가 A가 훨씬 큽니다. 공전주기 훨씬 크니까 P제곱은 A 세제곱으로도 풀 수 있죠. 자,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케플러 3법칙에 의거해서 공전주기가 길면 긴반지름 크다는 것도 여러분들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번 보기 자체는 이제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리다. 니은번 봅니다. 공전궤도 20률은 해성 A가 B보다 크다. 자, 20률 비교해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20률은 어쨌든 타원이 납작한 정도예요. 자, 그림만 보세요. B 같은 경우에는 목성만큼 원에 가깝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눌린 형태는 아니고 근데 A는 굉장히 눌려있는 형태죠. 20률 A가 B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다. 그 다음에 디귿번 살펴보시면 해성 B의 공전 속도는 근위점에서 가장 빠르다. 이건 뭐 딱히 말할 필요도 없죠. 케플러 2법칙에 의거해서 근위점에 가까우면은 똑같은 면적 그려줘야 되니까 공전 속도 그만큼 빠르다고 했습니다.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앞에 18번 문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네,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화성 탐사선의 궤도와 그에 대한 설명이다. 탐사선의 궤도는 이 제로를 근일점으로 하고 M1을 원일점으로 하는 타원이다. 이 제로와 M0는 탐사선이 궤도 진입할 때의 지구와 화성의 위치이다. 탐사선은 이 제로에서 타원 궤도에 진입한 후 추진력 없이 진행하여 약 8개월 후에 M1에서 화성과 만나게 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자, 그러면서 기억번 장반경 얼마냐 물어보고 있죠. 자, 장반경 알아보려면 여러분들 어쨌든 근일점하고 원일점 거리를 합쳐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근일점 거리, 원일점 거리 얼마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초점이 지금 태양이 하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근일점하고 원일점이 어디인지 알려줬어요. 그쵸? 이 제로를 근일점으로 하고 M1을 원일점으로 한대요. 자, 여기가 원일점, 여기가 근일점. 그래 놓고 태양하고 원일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알려주고 있죠. 바로 요 거리 1.5AU입니다. 그럼 요 거리만 알면 되겠네요. 그쵸? 요 거리 우리가 여기서 힌트 전혀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왜?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니까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 1AU죠.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더하니까 2.5AU네요. 그쵸? 이거 절반 나눠주면은 긴 반지름 나옵니다. 2, 1은 2, 2, 2, 4, 2, 5, 10 해서 1.25AU 바로 나오죠. 1.25AU더라. 여기도 1.25AU. 자, 그래서 긴 반지름은 1.25AU가 되니까 기억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쵸? 자, 니은번 AB 구간에서 화성의 탐사선의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 자, 지금 방금 전에 봤듯이 화성 M1 위치가 여기가 원일점입니다. 그쵸? 지구가 근일점이었어요. 자, 그럼 지금 A에서 B를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점점 근일점에서 원일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근일점에서 가장 빠르고 원일점에서 가장 느리니까 탐사선의 속도 점점 느려지겠죠. 그래서 니은번도 역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근일점에서 멀어지면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궤도를 똑같은 면적 속도 일정하게 맞춘다고 할 때 역시 멀면 어쨌든 태양하고 있는 면적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 디귿번 봅니다. 탐사선이 화성에 도착할 때 화성은 합의 위치에 위치한다. 자, 이거는 실제로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 합의 위치라고 하면 다시 한번 기억해보죠. 태양이 있고 지구 공전궤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화성 공전궤도가 바깥쪽에 있죠. 그러면 합이라고 하면 같은 방향에 위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이 여기입니다.
그쵸? 합의 행성 위치할 때 여기인데, 자, 그러면 지금 화성에 도착할 때 화성의 위치가 M1이죠. 근데 지구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같은 방향, 합이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하면 바로 틀리죠. 왜?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지금 보면 문제에서 세 번째 거 보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질문 보면 아시겠지만, 탐사선이 출발할 때 지구는 여기 있었고 화성은 여기 있었어요. 그쵸? 그랬다가 도착할 때 약 8개월쯤 후에 화성이 M1까지 왔습니다. 그럼 지구는 얼마나 있느냐? 요만큼 정도 6개월 걸리죠? 반년. 더 걸리면 한 여기쯤 있겠네요. 지구. 2원이라고 표시해 봅시다. 자, 그러면 화성의 위치랑 지구의 위치랑 딱딱 비교해 보면 어쨌든 지구에서 태양 쳐다보는 위치에 화성이 있다 없다. 그 자리에 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이 아니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보기. 자, 이렇게 해서 기억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케플러 법칙에서 기본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어쨌든 요거 지문을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 지문 해석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문항이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행성의 운동에 관한 문항들까지 다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뒷부분에 우리 이제 그 태양계 탐사, 우주 탐사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 기출문제 답을 이미 알려드렸으니까 그걸로 좀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편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천체 관측에 대한 모든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모든 시험이나 학습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